자, 20번, 21번, 22번, 23번. 다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만만치 않게 나오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폭리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 반사의 질서 행위의 일종이다. 자, 세 번째, 요건. 피해자와 폭리자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자, 이거 현저한 불균형에서 행위 당시 사회통념 객관적 가치. 세 가지로 판단한다. 두 번째,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하나만 있으면 된다. 정신적 궁박을 포함한다.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궁본 경무대.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 다음에 입증과 관해서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궁박이라든가 폭리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전부 증명해라. 요건 하나 빼먹었네. 폭리의사.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 따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거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효과.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적용. 증여 기부 적용 안 돼. 경매 적용 안 돼. 딱 그 정도.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20번에 1번. 궁박은 심정 원인을 포함한다. 그죠? 2번. 증여에도 적용된다. 땡. 안 된다. 답 2번. 거저주죠. 거저주죠. 3번. 자, 다시 한번. 무효행위 추인과 무효행위 전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딱 돼. 불공정한 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그게 3번. 그죠? 자, 대리인. 궁본 경 무대.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하는구나. 5번 경매가 나왔네요. 경매는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경매는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거저먹죠. 불공정한 행위. 21번에 1번 무경험이란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2번 궁박경설 무경험관대 하나가 필요하다. 3번 현적의 공정을 잃었다 하더라도 궁박 따위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죠? 자, 3번까지. 4번 부재소합이? 잘 몰라. 5번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궁복 경설 무경험에서 폭리를 규제하려는 데 목적이다. 맞죠? 자, 1번, 2번, 3번, 5번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답은 이미 골랐죠? 몇 번 골랐어요? 네, 골랐어요. 그럼 4번 몰라도 돼요? 4번을 몰라서 틀렸대. 뭔 소리야, 씨. 지문 5개 몰라도요, 답이 하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은 뭐냐? 자, 4번 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2가지를 추가해서 조금 생각해 봅니다. 기출이 됐으니까.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전업주부예요. 자, 전업주부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무경험의 대표선. 우리 대법원은 전업주부는 무경험의 대표선을 봅니다. 두 번째, 남편이 사망했으니 무지하게 쫓기겠죠. 정신도 없고. 그죠? 세 번째로, 남편 사망하고 닷새 만에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봤어요. 닷새 만에. 성급했죠.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퍼펙트한 피해자 얘기했죠. 요 분이었어요. 무경험도 했고, 경솔도 했고, 궁박도 했고. 세 개를 다 갖춘 분이었어. 그럼 뭐 불공정한 행위 됐겠지? 문제는 부재소 합의예요. 부재소 합의란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일정한 보상을 받고 일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보죠. 이게 부재소 합의야. 이게. 민법에서는 화해계약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화해계약, 화해계약. 민법에 있어요. 화해계약이라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서로 협의해서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 보는 걸 화해계약이라고 해요. 보통 합의 본다 그러죠. 법에서는 부재소 합의라고도 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사망하고 닷새 만에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봤는데 이때 원래 정상적으로 합의를 받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의 8분의 1만 받고 합의를 해줬어요. 무경험하게. 그리고 이게 불공정한 행위가 되느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불공정한 행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될까? 될까? 네, 된다 그러면 된다. 대법원이 벌써 이분을 궁박도 하고 경솔도 하고 무경험도 하고 세 개를 다 인정했다는 건 불공정한 행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두 번째 줄 부재소 합의도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됐죠? 자, 또 하나가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요거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보통 불공정한 행위는 매매처럼 계약에서 발생할 여지가 크죠. 문제는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는가?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갑이 구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 수표 같은 거, 어음 같은 거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 단속법이라는 게 걸려서 구속이 돼요. 부도 나는 거 뭔지 아시죠? 예, 돈 못 주고 그러는 거죠.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 근데 구속이 되어 있어요.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쫓길까? 그죠? 그런데 이 갑에 대해서 1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을이 구속되어 있는 갑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진정서를 잘 써줄 테니까 에? 나에 대한 채권을 포기해라. 나에 대한 채무를 면제시켜달라. 요렇게 요구했어요, 을이. 그래서 갑이 궁박한 상태에서 을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어요. 1억 채권을 포기했어. 자, 이때 채권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무슨 행위? 야, 돈 갚지 마. 그럼 돈 안 갚으면 되는 거야. 채무자가, 나 싫어. 나 갚을 거야. 나는 빚 지고 못 살아. 소용없어요. 갚지 마. 그러면 그걸 끝이야.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 경우 구속되어 있는 갑이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한 행위, 이 단독행위, 이게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냐? 의 문제가 생겼어요. 무효다 아니다? 무효다.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다.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는 주로 계약에서 발생하지만, 그쵸? 매매계약처럼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요 판례 때문에. 채권 포기는 단독행위예요. 예?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4번과 관해서 부재소 합의하고 그 밑에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틀린 것은 1번. 일반 거래 경험부족을 말한다. 22번. 또 나왔네. 공방은 정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도 또 나왔네. 거래 일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자, 3번도 또 나왔네. 공방은 본인 기준. 4번. 현재한 불경은 언제 기준으로? 행위 당시. 5번에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 답 5번이네요. 그렇죠? 행위 당시 사회통념 객관적 가치. 자, 여기서 하나 추가. 피해자의 궁박, 피해자의 경설, 피해자의 무경험의 정도, 어느 정도 궁박했는지, 어느 정도 무경험인지 이거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거 하나 추가하세요. 피해자, 우리 대부분은 현장 불경 여부는 법률 행위 당시 피해자의 궁박 정도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궁박 정도를 고려하여 그 다음에 상식상 사회통념 객관적 가치 요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세요. 피해자의 궁박 정도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러면 안 돼요. 고려하여 이렇게 됩니다. 뒤에 해설해보면 밑줄까지 쫙쫙 그어져 있어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5번은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다.